아, 우리 회사는 뭐 소통이 안 돼요. 하라면 해야지. 아, 네 업무인데 네가 안 하면 돼. 네, 반갑습니다. 가인즈 캠퍼스 회원 여러분, 김경민의 경영 벙커 2024년 3월 4일 3월 챌린지 첫 시간이 됐습니다. 직원이 알아서 성과를 내게 하는 1대1 미팅 실전 대화법, 주도적으로 성과를 내는 직원 만드는 방법 따라오시죠. 오늘은 이런 주제 하겠습니다. 원오원 미팅, 1대1 미팅 두 단어는 제가 섞어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원오원 미팅이 떠오르고 있는 이유, 그리고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화 모델이 무엇이고 상황별 코치 대화법, 아무래도 이번 일주일 동안 함께 하실 때는 상황별 코칭 대화법, 실제의 단어들이 나오는, 대화가 나오는 그 시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즐겁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대1 미팅이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떠오르면서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재들이 거기 모여 있잖아요. 자, 실리콘밸리 CEO들이 원오원 미팅을 좋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교훈은 분명합니다. 생산적인 조직을 갖추려면 저는 이거를 주도적인이란 말과도 동일시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서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고민한 대안을 먼저 가지고 와서 요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 이거.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요렇게 하면 어떨까요? 로 바뀌는 거, 요거. 그러려면 1대1 미팅을 통해 제공되는 고대역폭 커뮤니케이션. 고대역폭 커뮤니케이션이란 소방관이 소방호수를 뿌릴 때 이 얇은 호수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또 속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 빵빵한 아주 그냥 수압이 센 파이프로 그냥 불을 끄는 겁니다. 이게 밴드위드예요. 하이 밴드위드예요. 고대역폭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팀장과 팀원들의 커뮤니케이션 라인이 찔끔찔끔 그냥 얇은 호수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고대역폭 호수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주도적인 조직이 되더라. 생산적인 조직이 되더라.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든 조직이, 모든 경영자가 바라고 있는 역피라미드형 조직. 다 이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조직이 고객이 맨 앞에 있고, 고객 중심적으로 팀 멤버가 있고, 팀 리더가 있고, 그룹 리더가 있고, 디렉터, 이 임원들이 있고, CEO가 있고. 그래서 어때요? 커뮤니케이션이 아래 위로 고객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기를 원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때요? 이렇게 되죠. 피라미드형 조직이 되죠. 제가 사실 현장을 가보면 직원들은 경영자한테 우리 회사는 소통이 안 돼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또 직원들한테 또 물어보면 우리 회사는 회의가 너무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회의 시간마다 직원들의 의견들이 활발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몇 명의 관리자들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조직이 되다 보니까 회의 시간은 많지만 하이 밴드위드는 되지 않는 거죠. 물이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꽉 막혀 있어요. 그걸 살려주는 것이 1대1 미팅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거기다가 더 지금 성과 관리 방식이 변화했단 말입니다. 방금 전에 엔드그룹의 OKR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요즘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목표 수립이 길게 잡혀지지가 않아요. 1년 단위로 KPI 정했으면 1년 동안 쫙 그 목표대로 가라? 이거 잘 안 된단 말이죠. S그룹도 그렇게 안 돼요. 중간에 바뀌게 돼 있어요. 고객 요구가 그렇게 빨리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수립이 짧은 주기여야 돼요. 1년을 한 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몇 번 나누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체크인 해야 됩니다. 목표가 제대로 맞는지,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새로운 게 발견됐어요. 그럼 바꿔야 되는데 이 잘 안 돼요. 수시 체크인 돼야 됩니다. 수시 체크인이니까 상시 피드백이 일어나야 되고, 상시 피드백이니까 리뷰도 중간 단계에서 리뷰가 일어나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자, OKR 성과 관리를 할 때 분기 단위로 성과를 관리하세요 말씀드렸죠. 자, 킥오프 하죠. 1월 1일 날 킥오프해요. 그리고 12주 분기가 지나죠. 1월 달, 2월 달, 3월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4월을 맞이하기 전에 두 가지를 하시죠. 1번 이 골든 미팅, 요게 1대1 미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OKR 파티, 공식적인 리뷰 파티란 말이죠. 그래서 1월 달에 한번 달려봅시다 라고 했으면 쭉 달린 다음에 3월 말이 돼서 4월 됐을 때 1대1 미팅 한번 하고 전체 나눔하고, 이때 어떻게 해요? 다음 분기 때 어떻게 달릴지를 알려준단 말이죠.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수시 미팅도 있고 주간 미팅도 있고 월간 미팅도 있어요. 코칭의 정의, 한국 코치협회의 정의입니다. 코치협회의 정의예요. 보세요.
고객의 삶의 문제를, 이때 고객은 직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직 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고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스스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한 실행력을 높여주는 코치와 고객 간의 대화 프로세스다. 코칭은 뭐예요? 대화예요, 대화. 코치와 관련돼서요, 에노모토 히데다케라고 하는 코칭의 선두주자 혹은 선각자라고 불리우는 일본의 코치입니다. 코칭에 관련된 다양한 정의를 좀 내려준 사람은 유명한데, 이분은 굉장히 단순한 정의를 좀 내렸어요. 개인의 자아 실현을 서포트하는 시스템이다. 아주 심플하죠. 이게 이제 세 단어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자아 실현이라는 단어. 생리적인 욕구, 인정과 안전의 욕구,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존경의 욕구를 넘어서 자기 실현의 욕구를 가는 거다. 그러니까 다 가는 겁니다. 자아 실현하니까 먹고 살기 힘들지만 아이고 내 자아가 실현되는 거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이어라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핍의 욕구를 채워주면서 동시에 존재 욕구, 동기 요인도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서포트하는 거다. 근데 서포트는 헬프와의 차이가 좀 있어. 뭐예요? 헬프라는 단어는 상대방이 무력한 거예요. 그리고 리더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요거를 헬프라고 그래요. 돕는다라는 단어는 지배종속적이죠. 상대가 못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서포트는 어떤 단어입니까? 지지하다라는 단어죠. support이라는 단어. 안 도와줘도 할 수 있지만 올려주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서포트입니다.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팀원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전제를 가져주는 겁니다. 마지막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코칭은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코칭은 단순히 기술이나 방법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술과 아울러 특정한 사고방식이며 특정한 인간관계이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코치가 된다는 건, 자, 일단 열린 마음이죠. 신뢰를 갖죠. 상대방 중심이에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겠다. 이거보다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성공시켜주겠다. 이런 마음이 강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언어도 긍정적입니다. 호기심이 살아있어요. 가능성에 포커스합니다. 그리고 자기관리도 자기 스스로 합니다. 이런 분들이 질문, 경청, 직관, 자기관리, 그리고 확인, 이런 스킬들을 잘 쓰세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대1 미팅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세 가지를 골라라. 1번 듣고, 2번 말하고, 3번 반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경청, 질문, 피드백이에요. 자, 코칭 이야기는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코치는 말을 적게 한다. 일반적으로 3대 7이거나 2대 8이에요. 제가 말을 적게 합니다. 말을 하더라도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주도하지 않아요. 도와요. 미래지향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코치가, 이게 지금 여러분 잘 되세요? 경영자 여러분들 또는 팀장 여러분, 내가 말을 적게, 팀원과 만났을 때 내가 한 20% 말하고 팀원이 80% 말해요. 그리고 내가 말할 때는 칭찬이거나 질문을 주로 해. 그리고 미래에 포커스 맞춰요. 이거 잘 되세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막상 하려고 하면 이제 버벅거리는 거죠. 불안하죠. 자, 이제부터는 제가 실습 대화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지 씨, 여행기획부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는데 무슨 어려움 없었습니까? 네, 편하게 잘 왔습니다. 오늘 첫 출근이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예지 씨, 면접 때 해외 유학 경험이 있던 것이 조금 인상 깊었던데 어떤 것을 조금 상품을 살려서 해보겠습니까? 네, 제가 유럽 쪽에 관심이 많아서 유럽 현지 문화와 특색을 반영한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런 관심과 그런 경험들이 우리 부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여행회사는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긴 합니다. 네, 맞아요. 처음에 좀 걱정이 될 것 같긴 해요. 예지 씨의 경험을 거기다 좀 더해보면 어떨까요?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잘 해나갑시다. 우리 회사는 과업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참고해서 시작해봐요. 그리고 제가 기본에 몇 가지는 넣어놨으니까 그것을 잘 보완해서 한번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보고 혹시 궁금한 거 생기면 질문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중간중간에 같이 잘 맞춰면서 미팅하면서 이야기 나눠가면서 해봅시다. 화이팅! 파이팅! 자,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영상을 보시니까 어때요? 야, 이런 분위기로 진행해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여기 보실 때 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이렇게 좀 공감하는 멘트도 좀 날려주고,
그러면 좀 그래 신입사원 나왔으면 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근데 그 다음번 포커스예요. 자, 이 문장을 한번 봐보세요. 해외 유학 경험이 있다고 한 게 인상 깊었어요. 어떤 거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때요? 요거 어때요? 요거. 아, 열심히 해줄 것 같아요. 뭐 믿음이 생겼어요. 그게 아니죠. 관찰한 사실, 강점이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단추. 그리고 확대형 질문이죠.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아하, 저 뭐 유럽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이거 저 뭐 유럽에 조금 해봤는데 해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한 거 있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며 당신들은 나를 잘 채용했고 나는 이 회사에서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딱 첫 단추가 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우 좋네요. 아, 기대하고 있어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막막한 점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예요. 네 맞아요. Yes or right. 네 맞아요 해주는 겁니다. 서로가. 처음이라 걱정되는 면이 있는 거죠. 공감해줘야 됩니다. 요 단어를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이 대화가 그냥 이상한 대로 가냐 안 가냐와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공감을 해줬으니까 뭐예요? 공감에 걸맞는 지원을 해줘야 되죠. 아, 맞아요. 그런데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언제든지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자, 요거는 조금 도구가 필요한데 가인즈 캠퍼스에 여러분들 보시면 사모카드라든가 과업 기술서나 프로젝트 계획서나 OKR 실행 계획서, 과업 카드에 해당되는 몇 가지의 도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요, 아무거나 좀 단순한 거 가져다가 좀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과업 카드가 있는데요. 그거 보면서 좀 해봅시다. 그렇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좀 여쭤볼게요. 좋아요. 중간중간 소통하면서 해 갑시다. 요 정도의 미팅이면 어떻습니까? 자, 초기 과업 부여할 때 포인트가 있었단 말이죠. 1번, 강점을 연결해서 환영해라. 그 이력 봤을 때 해외에 유학 경험이 있더라고요. 여행 좋아하시던데요? 예, 강점을 연결해서 해보는 겁니다. 과업카드, 사모카드. 의미의 컵 채워주기예요. 의미의 컵을 채워준단 말이죠. 상대방이 이 회사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서가 우리 회사 전체 성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개별적인 전문성과 성장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 겁니다. 안정감도 주시고 교감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정 팀장과 예지 씨가 뭔가 교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초기 과업 부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에요. 자, 이것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yes and must이에요. 뭐 잘한다고 그랬었죠? 괜찮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인계인수는 좀 받았습니까? 그 홍대리가 하는 대로 하면 괜찮아요. 선배들에게 물어보면서 하면 됩니다.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그때 알려드릴게요. 괜찮아요. 요 정도라도 해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렇게 하면 어때요? 이거 그때 알바한 거 지난번에 보니까 알바했던 점이 참 좋더라고요. 회사의 기대는요. 여기까지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예지 씨의 강점이 발휘되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방법을 한번 마음껏 시도해 보십시오. 다양한 지식이 홍대리한테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세요. 다음번 미팅은 다음 주에 좀 한번 해봅시다. 궁금하면 그때 물어보세요.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저랑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에 그때 또 한번 봅시다.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데드라인도 갖춰줘 가는 겁니다. 그래서 yes and but 화법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yes and best 혹은 yes and better 화법 쪽으로 이쪽에 있는 화법들 잘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지 씨가 새롭게 맡게 될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바로 고객 데이터 분석 업무인데 이 업무는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과 고객의 필요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일을 할 때 제가 좀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을까요? 고객 데이터를 제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좀 걱정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네. 부담이 많이 느낄 거예요. 본인 생각도 처음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이 좀 되세요? 일단은 한 번도 안 해봐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홍수아 대리한테 데이터를 파악하는 방법을 전수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홍 대리한테 이야기를 해둘게요. 홍 대리는 예지 씨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홍 대리님한테 물어보면서 하면 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케팅이 데이터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 아시죠? 네. 너무너무 중요할 거예요. 이것이 예지 씨의 성장에도 성과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그럼 이번에 저도 배워가지고 앞으로 하는 일들에도 반영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지 씨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많은 도움들 드리겠습니다. 네, 하다가 우선순위 조정이나 중간중간에 제가 피드백하면서 소통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라고 확대형 질문을 해줬죠. 어떤 이야기도 괜찮아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요때 목소리와 톤이 바뀌면 벌써 인토네이션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그래요. 부담이 있을 수 있죠. 공감해 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쪽이 조금 저 좀 안 해봐가지고 좀 그래요. 했을 때 그거를 쿠션 있게 받아주는 겁니다. 쿠션 있게 받아주어서 그래요. 내가 홍수아 대리한테 얘기해 뒀어요.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한번 좀 갑시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바로 점핑은 잘 안 될 거예요. 이때 대화가 몇 번 주고받게 됩니다. 배운다 하더라도 그거 뭐 걱정돼요. 제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대화가 현장에서 일어나죠. 이때 몇 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가지 않는 겁니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개인의 성장과 연관이 있어서 개인의 전문성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배워두겠다 이 말이 나오는 거죠. 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수시로 소통하겠습니다. 안정감 부여하는 것까지. 역할 분담할 때는 3개의 키워드를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중요성이에요. 중요성입니다. 우리 팀이 이렇게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지 씨가 그걸 조금 한번 맡아서 해주면 저도 옆에서 좀 도와줄게요. 이게 지금 누군가 맡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테이킹을 하려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리더의 헌신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정 팀장이 나도 옆에 있을 거다. 나도 새로운 거지만 함께 하겠다. 협력자로서 헌신성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의 성장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예스 앤 벗이죠.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예지 씨가 좀 해야 돼요. 그래도 이거 해본 사람은 예지 씨밖에 없잖아요.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경찰 출동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이거 해결하고 나면 우리 팀이 굉장히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예지 씨가 이 일을 제일 잘할 사람이라고 나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팀 모두가 좀 도우면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옆에서 좀 잘 도와줄게요. 이런 관점으로 함께 가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팀장이 자기 헌신성과 협력성, 우리 모두가 참 같이 해보자.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원팀 되자. 이런 관점의 대화들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죠. 자, 이번 제조업 회사입니다. 제조업 회사예요. 자, 예지 씨하고 정 팀장이 이제는 제조업으로 왔습니다. 품질관리 부서예요. 품질관리 부서고 예지 씨가 기존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 업무 외에 추가 프로젝트 해야 돼, 지금. 추가 프로젝트 해야 돼요. 요거 참 거시기 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하는 건지 자,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예지 씨,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 하는 거 알죠? 네, 저도 전체 미팅 때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이 프로젝트 우리 부서에서 좀 해봐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네. 저는 우리 부서에서 가장 역량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갈 거고 예지 씨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지 씨 생각은 좀 어때요? 저요? 저는 지금 품질 개선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두 개 동시에 병행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고 좀 어려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해해요. 기존의 품질 개선 업무는 새로운 김성원 사원에게 맡겨봅시다. 이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럼 전수하는데 시간은 걸릴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한번 신규 프로젝트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신규 프로젝트가 아마 예지 씨가 이 품질 관련된 전문성을 높이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화가 어떻습니까? 일단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밝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모였을 때는 이런 분위기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자와 리더가 이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체 모임에서 사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팀장님이 오더니 얼굴 어두운데 야, 하필이면 그 일이 우리 팀에 떨어졌어. 이거 어떻게?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런 관점이면 그 마음 그대로가 다 전달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자가 볼 때도 예를 들어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이 클라이언트가 생겼는데 와, 이게 매출도 좀 땡길 수 있고 뭐 좋아요.
그런데 부담이 생기죠. 이 일 시키려고 그러면 직원들이 지금 얼굴 어두워질 것 같은데 지금도 바쁘다 그러는데 일까지 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 부담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얼굴에 부담이 있으면 1대1 미팅할 때 그대로 나타나요. 첫 번째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 대화, 지금 워딩이 나가기에 앞서서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면에서 이 정 팀장의 마음이 어때요?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 있는 거 아시죠? 전체 미팅 시간에 사장님이 얘기한 거 제가 들었어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 부서가 한번 해봐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그거를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잘 됐다라는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강요로 가지 않고 역량 있는 사람이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참여할 거고 예지 씨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지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여기서 네 좋습니다. 바로 나오는 경우 솔직히 많지 않죠.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몇 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걱정이에요. 사람이란 게 어때요?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는 없습니다. 무조건 반대, 무조건 찬성 없어요. 의사분들도 지금 집회하고 난리가 났는데 무조건 반대 아니에요. 무조건 반대 아니고 요러요러한 상황에서 반대인 거예요. 요렇게 될 것 같으니까 반대인 거죠. 100% 찬성, 100% 반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찬성도 이 사람은 지금 무조건 다 하겠다는 거구나 아니에요. 반대도 저 못합니다. 이것도 100% 안 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런 상황이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런 상황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 업무는 우리 김성원 사원이 이제는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맡겨보고 해봅시다. 그래요? 이제는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걸릴 때 신규 프로젝트 같은 거 저도 해보고 싶긴 했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도 전문성 좀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이 도와주세요. 해보겠습니다. 미래에 포커스 맞추는 거다. 그리고 추가 과업 부여할 때는요. 약간 요거 필요합니다. 비일상성이죠. 비일상성. 추가 과업이 계속 오는 거죠. 내가 잘해서 요만큼 하면 또 오고 이만큼 하면 또 오고 이만큼 하면 또 오고 이게 이제 이른바 중소기업, 이른바 작은 조직에서 나타나는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약간 문제예요. 그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잘해봤자 내 업무만 늘어난다. 이런 느낌이 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잘해서 어떤 그 업무의 처리를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주도적으로 할 일을 내가 해보고 싶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괜찮아? 그럼 이것도 해봐. 이것도 해봐. 계속 하면 안 되니까. 비일상성을 얘기해 줘야 돼요. 추가 과업을 할 때는 오케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만 요 정도 한번 해보고 끝나면 요 일은 끝날 거예요. 그때는 조금 여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좀 그런 목표의식이라도 좀 있어야죠. 그리고 리더의 참여 반드시 추가 과업을 부여할 때는 리더가 그 추가 과업에서 어떤 역할로 참여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협력자, 그 사람이 혼자 있지 않음에 대한 확신 부여해 줘야 되죠. 이것까지 해야 1인분이에요. 지금 0.5인분밖에 안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업무 보니까 좀 여유 있잖아요. 대리급이면 이 정도까지 해야지. 솔직히 그동안 좀 놀았잖아. 다들 힘든데 여기까지 좀 감당해 줘야지. 너만 힘들어? 다 힘들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다고 소방서 출동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가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때요? SM 배로 화법 어때요? 이게 나도 할 건데 함께 해줄 사람이 좀 필요해요. 이 일 하고 나면 이 결과가 우리 모두를 정말 좋게 해줄 거예요. 더 지원해 주지 못해서 좀 미안합니다. 조정해 갑시다. 좀 공감이 있게끔 그 인격이 살아있게끔 대화하는 거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과업 부여할 때 이런 흐름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마지막 롤플레이입니다. 자, 데이터 IT 회사예요. 자, IT 회사로 넘어왔습니다. 예지 씨와 정 팀장이 IT 회사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예지 씨가 IT 회사에 데이터 관리하고 속도 개선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개선이 안 돼. 개선이 안 돼. 그래서 개선을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선 요청 이야기 참 요거 쉽지 않죠. 자, 한번 롤플레이 보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예지 씨, 클라우드 속도가 좀 개선돼야 되는데 속도가 좀 더뎌서 좀 걱정됩니다. 네, 팀장님. 이번에 새로 들어온 클라우드 최적화 장비 있잖아요. 이걸로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 고객들 좀 컴플레인도 좀 있고 좀 개선이 필요한데 걱정이 좀 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이 수준보다 조금 빠르게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만 해도 좀 벅차서요. 네, 이해합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건 안정성 측면에서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그 장비가 안정성도 더하면서 속도도 개선할 수 있는 최신형 자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이걸 잘 다루면 예지 씨의 전문성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지 씨 생각 좀 어때요? 이게 저한테도 좋은 기회일 것 같긴 한데 지금 하는 일이랑 같이 병행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건 여전해서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다른 팀원들이 혹시 예지 씨 일을 도와준다던가, 또는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서 그 업무를 좀 순서를 조정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일단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코드 리뷰는 다른 사람한테 한번 맡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팀원들이랑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다른 팀원들에게도 요청을 좀 해놓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예지 씨도 개인적으로나 또 전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봤으면 좋겠고,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장비까지 해서 제가 한번 프로젝트 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부서에 김 소장님 계시잖아요. 네. 김 소장님이 이 영역에 좀 전문가시니까 한번 찾아가서 여러 가지 조언도 좀 구해보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개선이 좀 돼야 되는데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좀 더뎌서 좀 걱정되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거 왜 개선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은 들어갔는데 왜 아직도 그 모양이에요? 그 예지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형, 추궁형, 다친형, 책임 추궁형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 걱정 인형 될 필요 있습니다. 왜냐? 이게 U 메시지를 하지 않고 I 메시지로 해라, 이런 그 원칙적인 이야기들 코칭 교육에서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실제로 대화법을 저도 옆에서 퍼실리테이팅도 하고 많이 해봤더니 제일 좋은 단어가요, 걱정됩니다, 이 단어예요.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약간 걱정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꺼내는 것이 제일 좋아요. 현실적으로 걱정 인형 돼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그래야 I 메시지화 되니까 그래요. 감정으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조언하는데 걱정으로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벅차요, 힘들어요, 이때도 이해합니다 해줄 필요 있어요. 이때 우리는 발끈 솟아오르죠. 그거 공부해 봤어요? 업체에 연락해 봤어요? 그거 이런 방법 해 봤어요? 닫힌 줄문으로 가면 그냥 그때부터는 묵종하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이리로 또 가는 거예요. 왜요? 실행하는 사람이 그니까. 안정성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충분히 활용 안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최신 클라우드 우리가 어렵게 도입했는데 활용 잘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문성을 쌓을 기회인 것 같은데 예지 생각 어때요? 근데 맞아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부담도 되고 고민도 됩니다. 이때도 아이디어를 먼저 주지를 않고 정 팀장이 먼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아이디어를 주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아이디어를 주고 싶을 때에도 하나만 주지를 않고 A안도 있고 B안도 있고 C안도 있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참 도가 터야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 팀장, 예지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코드 리뷰는 다른 팀원이 하면 한번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요청해 볼게요. 저도 도와줄게요. 함께함이 있는 거죠. 함께함, 격려와 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팀장이 지금 개선 요청이 되잖아요. 약간 지적질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적질을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지 씨한테 제일 좋은 걸까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선택권을.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적용점 제가 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김 소장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잘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궁금한 거는 가서 여쭤보세요. 저도 최대한 옆에서 같이 할게요. 이렇게 하면 예지 씨가 요 대화 한 번 있다고 바로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일은 잘 안 생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만나서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대화가 반복되고 이 대화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이게 광대역폭 커뮤니케이션이라고요. 한 페이지를 보는 거라고. 한 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지금 한 페이지를. 같이 교감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 어때요? 이 사람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아, 이 사람은 지금 이 역할을 맡을 수 있고 해둘 줄 알았는데 계속 지원해줬는데 힘들기만 하고 어려워. 애 쓰는데 안 돼. 그러면 그건 바꿔야죠, 사람을. 다른 부서로 옮기고 다른 사람이 맡아야 될 수도 있죠. 그 사람도 안 돼. 그러면 시스템이 문제 있는 겁니다, 그거. 시스템이 문제 있는 거예요. 뭔가 역할을 나누든지 두 사람을 집어넣든지 장비를 바꾸든지 그래야 될 일이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애쓰다 보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고민하다 보면 성과를 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때 대화가 살아있는 조직은 첫 번째 비권력적인 대화예요. 사실 비폭력적 대화라고 썼다가 제가 조금 수정했어요. 비권력적인 대화입니다. 하라면 해야지. 아, 네 업무인데 네가 안 하면 돼. 요거 다 권력적인 대화인 겁니다. 그거 좀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건지 동역자 마인드로 가는 거예요. 격려와 지지도 있죠.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이 교감이 있는 겁니다. 자, 강의 요약하겠습니다. 직원의 가능성과 해답을 이끌어내는 코칭 리더십, 원어원 미팅이 중요한 이유. 우리가 지금 그냥 시키는 대로 정해진 방식으로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뛰어넘어서 뭔가 현장에 있는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생산성을 올려야 되는 조직은 1대1 미팅이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코칭 대화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코칭 대화법, 격려와 지지와 인정 칭찬의 코칭 대화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5일 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코칭 대화법 제대로 좀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형 커뮤니케이션이다. 확대, 미래, 긍정 질문 3가지를 1대1 미팅에서 사용해라.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가시기 바랍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